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 선생님 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서 살았던 도시들과 그리고 살았던 집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처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연차별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2012년부터 19년까지 프랑스에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뿌아티에라는 작은 소도시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파리 지역 쪽으로 올라가서 한 6년 정도를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조그만 뿌아티에라는 도시의 특징, 그 다음 파리에서 어떤 지역들에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제일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C'est parti! 일단 뿌아티에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뿌아티에는 파리에서 떼즈베를 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대학교 위주의 학생들이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인구가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고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제가 어학연수를 떠날 때쯤에 프랑스 인포라고 하는 유학원을 통해서 프랑스를 가게 됐는데 그 유학원에서 저렴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곳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분들, 한국 분들이 그곳을 선택해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뿌아티에는 그 어학원의 커리큘럼이 정말 좋았어요. 어학원 선생님들이 일단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체계가 정말 잘 잡혀 있었고 첨작도 엄청 잘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grammaire, phonétique, littérature 여러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비가 정말 저렴했는데요. 일단은 월세가 190유로 정도였어요, 기숙사가. 물론 이제 공용 퀴진을 썼어야 되긴 하지만 욕실도 세면대도 방 안에 다 있었고 그래서 불편함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0유로를 받으면 90유로 정도가 알로케이션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90에서 100유로 정도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1,300원이 조금 넘었었으니까 정말 한 10 얼마 정도밖에 안 냈었던 셈이죠. 정말 저렴하게 지냈었습니다. 수업료도 굉장히 저렴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한 학기 기준에 1,100유로고 1년을 등록하면 2,000유로 그리고 등록비가 한 250유로 정도 되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단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뿌아티에가 좋았으면 계속 제가 거기서 살았겠죠. 물가가 저렴하니까. 그 모든 장점을 이길 정도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루함입니다.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고 뿌아티에처럼 작은 소도시에서는 적응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프랑스에 갈 때 집 앞에 막 카페가 있고 바가 있고 블랑제리 이런 게 있는 현실을 상상을 하고 갔는데 진짜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기숙사는 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정말 부지가 넓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서는 대학교 하나 그리고 물론 대학교 건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레스토랑도 학교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학교 카페테리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숙사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잔디밭 그냥 길 이런 게 끝이었어요. 제일 가까운 마트를 가려고 해도 15분이 넘게 걸렸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시내, 센트빌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 원룸을 얻어가지고 350유로에 들어가게 돼요. 당시에 알로는 150유로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활비는 100유로 정도가 올랐지만 앞에 진짜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시네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니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시도 하나도 없고 조금 지루했던 삶을 계속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로 이사 가는 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파리로 갔을 때 집세가 너무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3존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파리는
그 파리를 쳤을 때 나오는 큼직한 지역이 있는데 그 큼직한 지역이 전부 다 파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일드프랑스라는 지역이고 파리는 그 일드프랑스 지역이 1존, 2존, 3존, 4존, 5존 이렇게 넓혀가면서 있거든요. 파리는 그중에 1존이에요. 1존. 그런데 그 1존 안에 들어가려면 집세가 650유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3존에 있는 발데퐁트네라는 역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발데퐁트네 지역에서는 쉐어하우스 안에서 살았는데 5명의 학생들이 각자 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태였어요. 물론 공동 욕실, 공동 주방, 공동 화장실을 썼었어야 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가격이죠. 25m 캐레 되는 방을 제가 썼었는데 그 방이 제일 큰 방이어서 발코니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쾌적했어요. 왜냐면 그 건물 자체가 아파트 건물이었기 때문에 깨끗했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세를 450유로를 내야 됐었는데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파리 안쪽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3존에 살면은 여러분 92, 93, 94 이런 지역에 살면은 알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0유로인가를 알로로 받으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메트로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을 탈 수 없고 한국의 경의중앙선 같은 RER라는 열차를 탔었어야 됐는데 RER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파리 안쪽을 다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아선을 탈 수가 있었는데 그 아선이 샤틀레도 가고 야드리옹도 가고 그래서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학교가 야드리옹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선택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꼽아보자면 확실히 동네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앞에 빵집이 많다거나 카페가 많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 동선이 어떻게 됐냐면 딱 역에서 내리고 나면은 바로 센트르 코메르시알이라고 하는 이제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 쇼핑몰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그냥 휑한 어떤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건너면 바로 아파트 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뭘 하고 그러지는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괜찮긴 하지만 확실히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밤에 많이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한번 밤늦게 백팩을 큰 걸 메고 그 안에 노트북을 넣은 상태에서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흑인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둘러싸가지고 가방 좀 내놔라. 안 주려고 하니까 뭐 머리를 이렇게 때렸다 그랬나? 질질 끌고 갔다 그랬나?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강도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흑인 친구가 집에 어떻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죠. 무서울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갔던 동네는 어디냐면 바스티유 지역이에요. 바스티유 지역은 파리에 위치해 있고 마레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패션 지구가 있어요. 힙한 동네죠. 거기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많고 바, 레스토랑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한 달에 한 500유로를 내고 사는 스튜디오였었어요. 그래도 꽤 집이 30m 캐레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20m 캐레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바스티유역이 그 4구랑 11구 사이에 좀 위치해 있거든요. 저는 11구 쪽에 있었는데 그쪽도 굉장히 사람이 많고 활발한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원했던 분위기였죠.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새벽에 시끄럽고요. 그리고 막 뭐 주말 밤, 그리고 뭐 월드컵이 있거나 그런 좀 큰 행사가 있는 어떤 밤, 그런 밤은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너무 시끄러웠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집주인분이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집 자체가 좀 낡아가지고 건물이 파리는 겨울에 습해요. 근데 그 건물이 오래됐다 보니까
집 안이 습함이 그대로 들어와서 습기가 너무 많이 찼었고 벽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좀 겨울에 많이 아팠었고 감기도 좀 심하게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콜로넬 파비앙이라는 19에 있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벨빌이라는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 집은 스튜디오 형태인데 엄청나게 큰 스튜디오식 아파트였고 그 큰 방을 룸메이트랑 쉐어하는 형태였었어요. 집세는 470유로 정도였고 그때 당시 알로는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쾌적했어요. 아파트 건물이었고 굉장히 깨끗했기 때문에 집도 너무 좋았고 저는 막 곰팡이 피던 집에 살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앞에 분위기도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벨빌 지역이 가깝다고 했는데 거기가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져서 좀 저렴했었어요, 집세가. 그래서 젊은 아티스트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와가지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아티스틱한 분위기가 좀 있었고 약간 힙한 바, 카페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집세가 싸고 차이나타운이 가까운 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콜로넬 파비앙에서 벨빌까지 그냥 이렇게 쭉 약간 큰 길을 따라서 걸어갔으면 됐었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벨빌역 가까운 데쯤에서 패딩 같은 걸 입은 겨울에는 패딩 같은 걸 입은 중국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좀 직업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는데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좀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인 여자가 지나가면 가끔 그런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 얼마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동네 자체가 백인 프랑스인 분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 아랍인들이나 아프리카계 흑인들, 중국인들 이런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여서 약간 밤에 다닐 때 무서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약간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시비도 많이 걸고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파리에서 생활했던 곳은 15구에 있는 꼬맥스역 근처였습니다. 꼬맥스역은 라무트피케 그네일이라는 6호선도 다니고 좀 여러 호선이 다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m 꺄레에 1000유로를 내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방 하나짜리 집이었고 그러니까 좀 공간이 퀴진하고 방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두피에스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지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알로케시용은 한 190유로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파리 안쪽에서는 200유로 넘게 받기는 좀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는 19랑 분위기가 아예 달랐었는데요. 부촌인 16구 옆이다 보니까 동네 자체도 좀 많이 쾌적하고 그리고 생활 환경 자체가 가족끼리 거주하는 집들이 많아서 되게 안정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5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한국인이 많다는 거예요. 한식당, 한국 마트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데만 가도 한국말이 심심치 않게 계속 들렸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 갑자기 누가 벨을 눌러서 이제 인터폰을 받아봤는데 어떤 한국 사이비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찾아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저는 이 집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주인분이 가스비를 내주셨었어요. 근데 그 집이 거의 다 가스로 돌아가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유로를 냈다고 해도 가스비가 안 나가니까 굉장히 저한테 이득이었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굉장히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좋게 다녔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아, 파리는 너무 비싸요. 저는 그냥 다른 도시로 조그만한 동네로 가서 어학 비용은 좀 아낄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학생분들 대부분이 다 서울에서 저를 만나셨으니까 서울에 익숙하신데 파리가 아닌 다른 도시? 아 물론 뭐 리옹 아니면은 보르도 이런 큰 도시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처럼 파티? 이런 작은 도시를 선택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리에 가면은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바는 그냥 일로서만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리 외곽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외곽은 3존까지는 제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4존, 5존이 넘어가면은 너무 멀어서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이동하다가 시간 다 버리게 돼요. 집세가 싸다고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리 안쪽으로 들어왔다. 대부분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 파리가 서울보다 6배가 더 작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러니까 파리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려면 한 40분 정도면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갸르디너르 북역하고 갸르레스트 동역 그리고 18구, 19구 그쪽은 진짜 좀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쪽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쪽에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근데 가봤는데 그냥 역하고 가깝고 그런 데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밤늦게 안 다닐 자신이 있고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좋은 동네에 사시는 게 마음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프랑스에서 살았던 집들에 대한 연대기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되는 지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녔던 영화학교 두 군데, 파리 위트 유니버시테, 그리고 에색 두 가지 학교를 비교해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Bonne soirée à tous. Ciao.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